지난주까지 제가 복소수 얘기한 거는 오늘 수업과 다음 주 수업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6월달 동안은 진도를 가능한 한 여러분이 고등과정에서 유사하게 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나갈 건데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만약에 다 나갈 수 있고 한 단원 더 할 여력이 있다면 1단원 이렇게 더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부분은 2차 방정식의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 한번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방정식 AX는 B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2차라는 말, 1차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1차라는 말이 없다면 아무리 형태가 1차 방정식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해는 이라고 했을 때는 0인 경우, A가 0인 경우까지 가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있는데요.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인 상황이죠. A가 0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1차 방정식 풀이대로 하시면 돼요. X 앞에 계수 A로 양면을 나눠서 X는 A분의 B가 됩니다. 이거는 비단 방정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등식도 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라는 말 없다, 2차라는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0인 상황을 항상 가정해야 된다. 그러면 a가 0이에요. 그러면 0x가 되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인데 b가 0이래요. 그러면 우변도 0이니까 이때 x는 여러분들 거기다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무수히 많은 게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개념서를 보시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A가 이번에는 0이에요. 그럼 좌변은 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인데 B는 0이 아니래요. 어떤 상수가 0이 아닌 상수가 존재한다. 불가능하죠. 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X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서에서는 불능이라고 하죠.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이나 불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고 없고 이것도 기억해 두시지만 일단은 A가 0인 상황, X의 개수가 0인 상황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센 2차 방정식을 푸시다 보면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여러분이 이걸 먼저 가정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가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절대값이 포함이 돼서 식이 나오면 여러분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x가 0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올 거예요. x가 0 이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란 말이죠. 형태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를테면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더하기 3은 0 이런 2차 방정식을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x가 0보다 큰 상황,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x의 제곱,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가정해서 푸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풀고 나서 식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든지 인수분해를 하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x-a 절대값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두 가지 상황. x-a가 0보다 큰 상황. 다시 말해서 x가 a보다 큰 상황. 그럼 절대값 그대로 나오겠지. 형태 그대로.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x-a가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x가 a보다 작다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이것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세 번째 얘기.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딱 그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하면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라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 근해 공식을 두 가지 형태로 배웠어요. 물론
모든 x의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 상관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x는 근해 공식 한번 불러볼까? 어떻게 되죠? x는 여러분 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짝근의 공식이라고 했을 거예요.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짝수식도 외워놔라 라고 했어요. 왜?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다 뭐가 생기냐면 이 안에 4, 얘도 2 짝수, 얘도 짝수. 여기 안에가 4의 배수가 된다는 건 걔가 튀어나와서 여기 앞에 개수가 또 2로 빠질 거란 얘기죠. 약분의 과정이 꼭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만큼 또 시간이 오버되겠지.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아예 약분의 과정까지도 다 일반화해 놓은 짝근의 공식을 외우는 거죠. 외운 사람 뭐지? a분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절반 그 다음에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외워야 돼요? 둘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근을 구할 때만 쓰임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얘 판별식 우리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는데 일단 여기 안에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b-제곱 마이너스 ac 둘 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스크리미넌트의 이니셜을 따서 판별식 d. 얘는 약분의 과정 저거보다 4분의 1이 작다고 해서 4분의 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학년 때는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야. 그럼 근이 몇 개가 되지? 그치? 서로 다른 근 두 개가 존재하겠지. 풀마. 서로 다른 근. 근데 여기가 또 양수니까 이제 고등과정에서 얘기하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존재하겠지. 맞아요? 예원이?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근이 몇 개가 되겠어요? 정원아? 적어보지 말고. 중근. 그쵸? 중근을 갖겠죠. 역시 여기까지는 실근이에요. 3학년 과정 안에서 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범위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허수를 배웠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는 풀마 얼마 i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서로 다른 실근, 여기도 실근, 중근이라는 실근이죠. 여기는 서로 다른 허근을 두 개 가져요. 이렇게. 중상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건 실근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지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근을 한번 구해볼까? x는 짝수네? 짝근의 공식 쓸까?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중상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고등과정에서는 지금 우린 고등과정 얘기하고 있으니까 1 풀마 루트 마이너스인데 루트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쓴다고? 1 풀마 루트 2 i 밖에다 i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이 내용 빼고는 우리가 중상과정하고 같아요. 그러면 지금 했던 이 과정을 얘에서도 짝근의 공식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럼 얘만 이것만 또 쓰임이 있는 거냐? 더 있어요. 우리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어떻게 돼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을게요. 방정식의 근을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그리스어를 주거든요. 알파, 베타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 두 근은 각각 누구와 같아질 거냐면 하나는 물론 알파든 뭐든 상관없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저거 그냥 d라고 표현할게요. 얘랑 같을 거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와 같다.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두 근을 이를테면 더해. 두 근을 더하면 뭐만 남지?
얘네를 두 개를 더해봐. 그럼 뭐가 남아? 얘랑 더하면 여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해서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내가 두 근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이 a와 b 개수만 알면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두 근이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1 풀마 루트 2i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두 근의 합하면 2잖아요. 그쵸? 그러면 x의 제곱 지금 2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동일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지금 중상과정에서 2차 방정식 활용은 문장제 문제를 보통 활용이라고 하시지만 고등과정에서의 활용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뭐와 같아질까요? 얘네 둘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네 둘을 이번에는 곱해볼게. 곱하면 뭐가 될까? 곱하면 밑에까지 곱하고 위에는 합차식 구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d가 될 텐데 d를 원래 거를 살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해서 여기 부분 없어지고 여기가 풀풀이 돼. 4a제곱분의 4ac니까 약분해서 a분의 c가 되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 1 플러스 루트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얼마지? 예원이 얼마지? 1 플러스 루트 2i랑 1 마이너스 루트 2i랑 곱하면 얼마지? 지원이 얼마지? 지원이 얼마지? 정원이 얼마지? 3. 자, 제가 아까 합차식 할 때 i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내가 루트 1을 빼먹구나. 루트 2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빼기 b제곱. 그럼 루트 2는 루트 2대로 제곱이 되는 거고 i는 i대로 제곱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3. 그러면 지금 두 근의 곱이 3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분의 c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두 근의 합만 필요하고 곱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굳이 내가 해를 다 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합과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 두 근하고 두 근의 합은 계수 a, b, c랑 무슨 관계가 있냐?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아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와 같아요. 이거를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방정식에서뿐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많이 쓰이는 풀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판별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2차 방정식 풀이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주가 되겠죠. 자, 1번 한번 풀어볼까? 1번을 풀려고 하니까 괄호가 돼 있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채점해 보시고 다 되면은 일단 질문 받게. 정원이가 불러볼까 이거? 1번. 이제 넘기는 클래스는 뭐지? 자, 앞에 거 제곱을 불러볼까요? 예, 4x제곱. 예, 12x 더하기 9는 여긴 그냥 전개하죠. 3x제곱 15x x 빼기 4. 자, 그러면 이제 한 방향으로 다 이항에서 정리해야지. 그러면 x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3. 인수분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해야 되는데 짝수네? 그럼 짝근해 공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a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러볼까?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2 풀마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9니까 루트 9. 근데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9니까 얘도 근호 벗겨서 그냥 풀마 루트 3i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일하죠? 자, 근데 2번하고 3번에는 뭐가 있어요? 네, 루트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죠. 그러면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역시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지 살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무리수가 개수로 나온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들이에요. 볼까?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두 수의 합이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두 수의 곱이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되거든? 3 마이너스 루트 3의 공통인수가 뭐지? 얘를 일단 좀 정리를 해봐. 3 마이너스 루트 3의 공통인수가 뭐야? 둘의 공통인수. 루트 3을 빼면 되지. 얘를 이 상태로 놓으면은 1이랑 지금 여기를 1과 3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하면 얘네 둘을 더해봤자 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곱을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른 곱을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개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루트 3을 일단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루트 3이랑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리를 하면 1, 1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 둘을 더하면 2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랑 같아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했던 그 방법과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만 여러분이 공통인수 한번 빼주는 그 과정만 더 생각하면 돼.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는 x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해가 얼마인 거지? 예림아? 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해가 뭐인 거야?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거나 무리수가 있어도 똑같아. 그치? 그러면 이쪽이 0이려면 x는 얼마? 그치, 마이너스 루트 3.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똑같이 부호 반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x값은 이거이거나 얘네 부호 반대돼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예요. 그쵸? 개수가 무리수 있다 하더라도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일단 여러분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1밖에 없어요. 1 쪼개는 건 맞거든? 근데 여기 있는 상태 그대로 하면 너네는 이제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1하고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쪼개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건 맞지만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린 다른 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 다른 곱을 생각한 게 바로 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보니까는 얘랑 합이 같아져. 그래서 이렇게 쪼갰다는 거야. 됐을까?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거는 똑같이 무리수는 들어가 있어. 근데 차이가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가 돼 있어. 왜 나를 보죠? 넌 너 거 해야지. 장호야? 이게 뭐예요? 아? 그 2-1 1차 함수 부교재. 그거 하고 싶지. 이거야? 아까 함수 그래프 별로 안 했잖아요.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개수가 소수거나 분수였을 때 풀이와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루트 2-1을 정수, 유리수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각 항에다가 얼마 적당한 수를 곱하면 되거든. 얘는 등식이니까. 얼마를 곱하면 x제곱의 개수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가 나올까? 합차식, 그치? 루트 2-1을, 루트 2 플러스 1이죠. 각 항에 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얘도 루트 2 플러스 1. 각 항에 다 여기다가도 루트 2 플러스 2. 곱해서 일단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루트 2 플러스 1, 루트 1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해서 2 빼기 1일 테니까 개수가 1이 돼요. 얘네 둘을 전개를 해주면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얼마야? 다 됐죠?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루트 2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줄게요. x의 개수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루트 2. 루트 2 더하기 1은 0 이렇게 듣게.
그러면 어떻게 곱하면은 얘가 나올 수 있을까? 얘는 봐봐. 얘는 내가 지금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로 놨거든? 근데 얘 쪼개면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 했더니 이번에는 얘는 1, 1로 됐고 여기가 안 나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얘를 오히려 곱을 해봐서 거꾸로 얘처럼 만들어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곱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얘 곱하면 2 더하기 루트 2예요. 그럼 2 더하기 루트 2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은 제일 쉽게 우리가 1과 2 더하기 루트 2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2 더하기 루트 2 둘을 더하니까 3 더하기 루트 2 이 조합이 안 들어지지. 제대로 인수분해 됐구나 하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2는 0 이렇게 쓰게 되면 해는 뭐가 되는 거야? 반대해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는 x의 개수가 유리수인 정도까지만 다루고 있지만 무리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리수가 나오면 대부분은 뭐다? 인수분해 문제다라는 거야.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지금 우리 아직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를 위주로 했고요. 1번만 지금 근해 공식으로 했어요. 자, 이제 대표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대표 문제 2번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원아, 대표 문제 2번 할 수 있어, 없어? 지원아,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대표 문제 2번. 한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센에도 많이 나왔다. 한근이 1이다. 한근이 1이다. 알파다. 뭐 이런 표현 나오면 x에다 일단은 집어넣고 시작하라 했거든요. 한근이 1이니까 x에다 내가 1을 집어넣고 시작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 값을 집어넣어서 다른 한근 구하면 돼. 일단 여러분 a 값 구하는 것부터 해보실래요? 제가 오늘 조윤이 거를 채점을 하거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늘 되는 대로 풀고 놓고 가면 제가 채점해서 월요일에 8시에서 9시 그러면 지금 오답 정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4개를 다 할 수 있겠죠. 네?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해. A값 얼마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3? 두 개의 A값이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A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죠. 누구를 선택해야 해? 마이너스 3? 지원이는? 손모가지. 아유. 짝방 걸어요? 정원아. 정원이 어느 거 선택할래요? 자, 저를 보고 있는 예원아. 어? 마이너스 3. 예원이는? 마이너스 3? 너네 지금 다 이마 거는 거죠? 예림아. 봐야지 나를. 여기서 누구 선택할 거야? A값? 3명은 마이너스 3이래. 예주야 너도 마이너스 3이니? 마이너스 3이면 제가 아까 뭐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x의 개수 내지는 x제곱의 개수가 0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야 된댔죠. 그 말은 거꾸로 2차라는 말이 있다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돼, 안 돼?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a는 마이너스 3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 제곱 뭐죠? 개수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a는 1이었던 거죠. 그럼 1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1 집어넣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다가요. 그쵸?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또 다른 한근이 뭐가 돼요? 또 다른 한근 누가? 예원이 바로 났어. 뭐예요? 또 다른 한근? 뭐 왜? 왜? 누가? 누구? 또 다른 한근이 얼마예요?
자, 오늘 졸사 찍고 온 기념으로다가. 근데 3학년도 운동 그거 해? 요? 누구한테 말 까는 거예요? 운동을? 응. 당연히 하겠지. 얼마예요? 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 0 아니면 1이 아니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해야지. 그치요? 0이죠. 1은 이미 제시됐던 해고 상수 A값, A는 1이라고 했죠. 다른 한근, X는 다른 한근은 0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3학년 때에서 3학년 과정 안에서 많이 보는 형태예요. 한근이 1이다, 알파다, P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X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수 조건을 늘 주의해라.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볼게요. 예제 3번 뭐가 나왔어요? 절대값 나왔어요. 그럼 절대값이 나왔을 땐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나왔을 때 어떻게 알아야지? 절대값 안의 수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하라 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0 이상인 경우와 두 번째 x가 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절대값을 벗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x가 0 이상이라면 절대값 x는 뭐가 되죠? 정원아? 네. 자, 지금 제 말에 귀 안 기울이고 있죠? 모자 까요. 귀를 다 틀어막고 있어요. 자, 절대값 x는 x가 0 이상이라면 절대값 어떻게 벗기죠? 와. 예림아, 절대값 x 어떻게 벗기죠? x가 0 이상이면? 네? 그치, 그대로 나와야죠. 근호 벗길 때처럼. 절대값 x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절대값 a는 a가 양수면은 a로 나오고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거죠. 자, 지금 정신 안 차려요? 만약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여기 앞으로 당길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자, 그러면 x제곱 여기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0. 그럼 얘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해를 취해봐. 얼마가 해가 되나? 얼마를 해라고 할까요? 3이랑 마이너스 그럼 안 되지. 조건에 맞는 해를 취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x가 0 이상인 경우를 나눠서 했거든요. 그럼 누구를 취해야 돼요? 3만 해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얻는 해가 x는 3이에요. 얘는 음수기 때문에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음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를 취해서 나오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번에는 누구를 취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얻는 해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둘을 다 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이 절대값 x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환해서도 풀 수 있어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거 자체를 t로 치환해서도 풀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원아. x를 제곱하는 거나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나 둘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x 제곱하는 거를 절대값 x 제곱으로 형태만 잠깐 바꿔줘요.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얘를 절대값 x 이렇게 하고 절대값 x를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절대값 x를 t로 치환할 때 주의할 점은 역시 범위예요. t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 t-3, t 플러스 2가 되지만 t는 0 이상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t가 될 수 있는 수는 3이다. 이러고 나서 환원을 하는 거지. 절대값 x가 3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x는 풀만 3이죠. 이렇게 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절대값 x 하나로만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절대값 안에 구간을 나눠서 해를 구한다. 맨 마지막에는 그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해만 취한다. 이것만 주의해서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우리가 3학년 때 했던 과정에 살짝씩 살을 붙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그럼 3학년 과정에서 문제가 안 나오냐?
시험 보면 또 나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지원아, 구간을 어떻게 나눌까? x는 x-2가 0보다 0 이상일 때와 x-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근호 벗기셔서, 근호가 아니죠. 절대값교 벗기셔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항식이니까 괄호를 치시면서 해야죠. 자, 정리해서 한번 해를 구해 보실래요? 우리 조그만한 정보 양을 둘 다 뭐 인수분해 되는 애들이니까 자, 조건에 맞는 해만 취하면 돼. 이쪽에서는 뭐가 될까? 0은 될 수가 없죠. 0이나 2인데 이 범위 안에 있으려면 x는 여기서는 2가 돼요. 얘는 x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의,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2 또는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어때? 할만? 하지? 그치. 잘했어. 그 다음에 예제 4번도 그 페이지에 있나요? 자, 예제 4페이지, 예제 4번은 어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활용이죠. 그쵸? 중3에서는 이런 활용 문제가 많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과정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남은 땅의 넓이가 1500 그거 갖고 식 세워야겠네. 남은 땅의 넓이가 1500일 때 길의 폭을 그럼 우리가 x라고 놔야겠죠? 이 문제 할 때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붙이지. 그치? 얘네 다 이쪽으로 당겨버리고 그러면 이쪽의 길이 이쪽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얘를 올려버리고 이쪽이 x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가 1500이라는 거지.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림아? x만 이쪽으로 갔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60 빼기 x지. 누가 봐도 뺐잖아. 가로의 길이는 60 마이너스 x, 세로의 길이는 40 마이너스 x 해서 이게 150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지금 구한 거 아니에요? 예원이 구한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지원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다 해가 될 수 있는데 누구를 해야 될까요? 그치, 왜요? 그쵸. 지금 길의 폭은 아무리 컷도 0보다는 크지만 40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래서 x는 여기서 폭이 될 수 있는 거는 10m다. 문장된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다시 개념으로 넘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의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은 근의 개수를 판단해 준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디스크리미넌트의 이니셜을 따서 D다라고 했는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개수가 실수인 경우야. 그러면 개수가 실수인 경우라는 거는 개수가 뭐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허수인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 그 이유는 허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번에 제가 허수는 대소가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자, 2i하고 정원아 여기 보세요. 2i하고 3i 누가 더 커요?
3i가 더 커요? 2i가 더 커요? 예원아, 누가 더 클까요? 없어요. 그 말이 맞지.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다 했어요. 크기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수에서는 부등호 쓰는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지. 애시당초. 그러나 뭐는 돼? 등호는 되는 거지. 누구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크기 비교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거냐면 개수가 실수인 경우로 일단 특정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정원아? 네. 와, 너 오늘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밤새서 부를 수 있겠죠. 정원아, 아니야, 이런 건 협박이죠.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잘 생각해봐. 무슨 근? 실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실수인 근. 허수인 근. 지금 우리는 이제 중상 과정에서 허수까지 다루고, 중상 과정이 아니라 고1 과정에서 허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근과 허근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중3에서는 허근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실수만 다르니까. 그래서 실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근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D가 0이면은 계속 얘기해볼까? 우리 존잘남. 중근, 그치. 중근 이것도 역시 아직은 실근이에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면 이제 중3에서는 근이 없다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고1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0이라고 했을 때는 이를테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2차식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XY 집합들을 다 모으면 포물선을 그리는데 걔네가 그러면 방정식 y가 0일 때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 하나인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함수랑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 허근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 것 같아요? X축하고 교점이 안 생겨. 다시 말해서 축에서 떠 있어. 떠 있는 상태를 중3에서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고1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허근이 되는 거지. 허근 두 개로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허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중3에서는 다 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가 있네. 근의 개수를 한번 판단해 볼까? 여기는 홀수, 짝수니까 짝근의 판별식 쓰시면 되고 얘는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되죠. 얘 근 몇 개예요? 암산할 수 있어. 1번 근 몇 개야? 예원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 나와요? 그래서 암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칠판에 뚜러져락 쳐고 있게 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 나와요, 예림이? 왜 안 해요? 저를 보고 있지 말고 해야죠. 정원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 나와요? 1번? b제곱 얘들아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4a는 이 a, c 이거잖아요. 17이잖아요. 영수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 두 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다시 2번은 2번 어떻게 돼? 근의 개수. 2번은 저를 보고 있지 마시고 계산해서 근이 어떻게 돼? 허근 두 개요? 이 짝수니까 짝수로 해볼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죠? 중근이에요. 다시 그럼 3번 어떻게 될까? 짝수네? 짝근의 판별식 어떻게 되죠?
1 절반이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누가 봐도 0보다 작죠? 얘는 서로 다른 허근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엑서사이즈 2번.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중간 가지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황일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일 때를 우리가 특정해서 x개수의 절반의 제곱값이 상수항과 같다면은 중근 가져요. 물론 이것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쓰는 거는 손쉽게 쓰는 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에서 그 부분이 0이 나왔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왔다는 거는 중근 갖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내가 그대로 1로 만들고 하지 않아도 이거 그대로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이면은 중근입니다.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중근의 형태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판별식 d가 0이 되면 중근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돼요. 이게 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와 같았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축의 방정식과 같았었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요. 중근일 때 x값 그거와 같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 아니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이 부분, 개수가 허수인 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중상과정에서 일단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복소수 성등부터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문제를 제외하고 개수가 실수인 부분까지만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x에 대한 방정식 이거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과 그 범위 이거 센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중근, 3학년 여기서는 해가 없을 조건이었지. 중상과정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누구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판별식 갖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그거부터 얘기해볼까? 예림아, x의 개수가 얼마야? 아니, x의 개수 여기 씩 보면 x의 개수가 얼마지? x의 개수는 이거죠? 이게 b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누구예요? 지원아? 네, 이 부분이 다 통으로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돼요. 이거였죠. 그래서 b제곱 2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1c m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자, 이거를 지금 풀면 돼. 당황하지 말고 4m제곱 4m제곱이니까 그냥 없어져.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1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4m 더하기 1 여기 플러스 8 얘가 0보다 크다거든요. 그러면 4m은 마이너스 9보다 커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큰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중상과정에서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간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답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얘는 뭐가 될까? 중근은? 예원아, 중근은 뭐가 될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된다 했거든? 중근은 뭐가 될까? m이 얼마면 될까? 마이너스 4분의 9기만 하면 돼요. 부등호 그거 방향만 바꿔주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저걸 등호로만 바꿔주면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한 번만 쓰면 돼.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범위, 수직선에 있는 각 범위들이 어딘가에 하나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판별식은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중근이 아니라 두 개의 실근이나 허근 갖는 상황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쉴 것 같은데 일단은 1번. 1번은 지금 중상과정에서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수가 지금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 이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똑같이 일단은 중근 가질 조건 쓰면 돼.
중근가질 조건은 뭐라고? 여기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 그럼 얘도 지금 K제곱, K제곱은 없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풀이가 뭐냐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예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다음 방정식이 X값에 상관없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X값에 상관없이 어떠한 X가 들어가도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이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려면 A의 조건, B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거였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방정식 AX 더하기 B는 0, 이 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X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A는 0, 그치? 임의의 X에 대해서 얘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떤 X에 대해서도 얘가 다 성립하려면 A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어야 되죠. 이게 항등식이었죠. X에 대한 항등식. X만 문자로 봤을 때 X의 개수도 상수항도 다 제로가 되는 거라면 어떤 X에 대해서도 이 식은 성립하는 게 돼요. 자, 그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각 단원에서마다 쓰일 수 있는 해법인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이런 항등식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 얘처럼 정리해 주는 거야. 얘는 X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다면 얘는 K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K가 있는 애들, 다시 말해서 K에 대한 1차항, K가 없는 애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K 앞의 개수도 0이어야 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1번 문제죠. 자, 그러면 K 앞의 개수로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A도 있고요. 마이너스 4도 있어요. 그리고 상수항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A제곱 빼기 B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정원아? 자, 제가 볼 때 지금 정원이 계속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제 말 들었어요? 풀 수 있겠어요? 풀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니까 B도 4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항등식 풀이 자체는 모든 단원에서 쓰일 수 있는 풀이에요. 표현은 팁은 K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되면 그 문자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라. 자,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2차식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실수 K값.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지금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예원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이거 2번, 3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원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K 플러스 A 제곱이 저 뒤에 상수항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1?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될까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예림아 무슨 뜻이죠? 해가 몇 개란 뜻이에요?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 갖는다예요. 다시 예원이. 이 식이 중근 가질 조건 어떻게 알죠? 중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허근 갖는다, 다 뭐로 판단한다고? 판별식으로 판단한다고. 중근 얘기가 나오든 근의 개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짝수니까 짝근의 공식으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다 상수항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K제곱 없어질 거고요. 2K 더하기 3K니까 3K 될 거고 1 더하기 2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잠깐만. 자, 지금 이제 이 다음 얘기부터 해서 다음 시간 9시에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1시간 동안 뭘 하시냐면 지금 저의 일방적인 설명을 들은 거죠. 여러분이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뒤를 다시 연습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재차하지 않으려면 복습을 해야 돼. 그러라고 제가 답안을 같이 붙여드린 거예요. 어떻게든.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또 여기 수업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연습하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다시 8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